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채용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 전략 이민영 박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이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채용 시장에 문이 열리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경총이 100인 이상 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신규 채용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네. 우리 응답 기업의 72%가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걸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1,000인 이상 기업이 82.5%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작년과 유사하다라는 기업이 60%로 나타났고요. 작년보다 조금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기업이 3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도 대규모 채용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채용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일단은 삼성그룹의 경우는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3년간 4만 명을 채용하겠다. 네. 이렇게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 같은 경우는 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SK그룹 같은 경우도 연간 9천 명의 네. 굉장히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3년간 2만 7천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죠.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도 상반기 지금 현재 신규를 채용을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취업 시장에 굉장히 지금 활기가 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 전반의 어떤 인식이 지금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은 업고 다니겠다. 업고 다니겠다. 네. 이렇게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기업의 인재 채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들을 기업이 공채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공채 형태보다는 아마 수시의 형태가 더욱 많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응답 기업 중에 60%가 이제 수시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사실상 이제 대기업들도 공채를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국내 5대 기업 중에 삼성전자만 지금 현재 공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아마 수시로 채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공채, 공개 채용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기업들이 공개 채용을 꺼리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공개 채용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대규모로 신규 사원을 채용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 집합 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교육을 한 다음에 현업에 배치를 하는 형식인데 워낙 산업이 빨리 변화되다 보니까 네. 교육을 하고 업무를 배치하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왜 적시에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채용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신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력직 채용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전 세대가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대우를 좋게 해서 모셔가기까지 하는 네. 이게 지금 최근의 트렌드인 이직이 거죠. 능력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떠한 이유는 MZ세대가 사회에 편입되면서 달라진 문화를 반영한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공채로 입사를 해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게 되면 직무에 관련된 교육도 합니다. 하지만 왜 땡땡맨 그렇죠. 네, 그래서 왜 조직에 대한 어떤 가치라던가 소속감을 심어주기 위한 그렇죠. 교육들도 사실은 네. 있거든요. 그런데 MZ세대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능력에 대한 평가를 우선시하는 마인드가 굉장히 큽니다. 네. 따라서 새로운 세대를 맞는 조직 문화로 어떤 변해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기수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 기수 문화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 기수 문화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반갑지 않은 문화. 그렇죠. 들어갈 자리가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왜 외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좀 강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수시 채용은 능력으로 인정받는 어떤 공정한 조직 문화가 자리 잡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채용 문화가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도
좀 준비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많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현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쌓아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나에게 적합한 직무를 선택을 하고요. 그 해당 직무와 관련한 스펙을 집중해서 공략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자격증 컬렉터라고 했었어요. 막 모으는 건가요, 자격증을? 맞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어떤 스펙을 쌓는 네. 이런 게 예전에는 유행이었는데, 근데 최근에는 채용 트렌드가 경력직 수시로 이제 바뀌면서 입사를 하는 순간 현업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아니라 나의 전공, 적성, 흥미, 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나에게 적합한 직무를 선택을 하고 그와 관련된 역량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네. 자, 이때 역량이라고 하는 건 KSA. KSA.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K는 난리지, 지식, 네. S는 스킬, 기술. 네. 네, 그리고 A는 애티튜드, 태도. 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직무의 KSA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이 관련된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KSA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우리 NCS라고 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네. 이 NCS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에 NCS라고 검색을 하시면 NCS 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해당 직무를 검색을 하셔서 우리 이제 KSA를 파악을 해보시기를 좀 추천을. 지식, 기술, 태도.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주변에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선배나 지인이 있다면 또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네, 예, 방법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취준생의 경우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의 지인이나 선배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보고 조직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그 관련된 역량이나 경험을 쌓게 되면 바로 이 내용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배나 현업에 있는 분들의 경험이 참 현실적이고 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